2024년 1월 2일 발생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정부 대응과 수사 과정에 대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에 공격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박선원 의원의 발언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윤어게인 세력들의 싫어요 누르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는 우리들의 힘을 함께 보여주세요. 먼저 박선원 의원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찰차가 쭉 오더니 저는 일단 봉고차에서는 생수를 꺼내요. 생수라니.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옵니다. 물이랑 청소도구예요, 저거. 네. 예, 이제 채웁니다. 지금 경찰차에 원래 저런 빗자루하고 들어있지 않대요.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구급차 이송한 지 15분 만에 경찰이 저런 청소를 하는 거. 서른이 있는 사건 현장, 범죄 현장을 물청소하는 거는 경찰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테러 처음 봤다고 저거.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요. 아예 싹싹 지워버리잖아요. 싹싹 지워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그동안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너무 군중도 많고 이제 보도진도 많아가지고 혼잡스러워서 빨리 정리했자 그러는데 금방 보다시피 이 민간인 뭐 아무도 없어요. 경찰들끼리만 경찰들만 있잖아요. 둘러싸여 네? 있었어요. 경찰들끼리만 있고 그러면은 체증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최소한의 조치를 했느냐 하다못해 혈액형부터 핏자국 있으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님 다시 틀어주세요 영상. 네, 말하는 그것도 거. 하나도 않고 지웠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경찰에서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500ml짜리 생수인데 저거 비싸잖아. 2리터짜리도 아니고 500ml짜리 들고 왔어. 누군가 원래는 이게 폴리스 라인 치고 현장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경찰 아닌 우리도 다 알아. 하도 영화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찰들이 저렇게 둘러싸요.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버가 찍은 거예요. 유튜버가 부산에. 이거 물청소한다고 자, 찍은 거예요. 예. 부산에 우리 지지자 정양일 씨가 찍은 건데 이제 다 찾아냈어요 제가. 네. 네, 근데 지시한 왜 사람이 누구예요? 지시한 사람이 이제 자기들끼리 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강서 경찰서장이 오경미가 경비교통과장하고 저기 정보경찰 B 있잖아요. 막 하얀 와이셔츠 입고 지운 친구하고 셋이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도 많고 혼잡스럽고 체증을 다 했으니까 지우기로 셋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관할의 강서 경찰서예요. 예, 부산 강서경찰서. 왜냐하면은 오경미는 24년 2월 말에 저 계급 나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걸 놔줄 필요가 없어. 지시받고 한 거예요. 그렇지. 자신 아니 가져갈 수 갑자기 없어. 평생 동안 하던 방식과 다르게 물청소하라는 결정을 누가 내려? 그리고 그 저기 동영상 또 많이 있는데 계속 지시를 받아요. 이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오경미가. 그리고 저 경비교통과장 하고 저기 정보경찰의 사진이 다 있어서 이거를 지금 경찰청에 줬어요. 의원실에서 만든 겁니까? 이게? 예. 이렇게 의심된다. 예, 경찰청에 줬더니 누구누구라고 찍어서 저한테 회신이 왔기에 제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아, 요 빈칸에 누구냐고. 저 네. 핵심 간부가 중요한 핵심 거 아니에요? 간부는 부산 지금 경찰서에 없고 누군지 몰라요? 이 경찰청 말은 오경미하고 경비교통과장 경정희예요, 저 사람은. 그다음에 정보경찰하고 셋이 현장에서 결정했다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아니, 저 했는데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없지. 국정원이 가서 2번이나 가서 물러난 걸로 보아하니 이거는 안보실에서 민정적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상민 경찰청 라인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상민한테 이야기하고 이상민이 윤희근 지금 저 사람이 그 국민의힘 입당한 사람이에요. 윤희근. 우철문은 경찰청장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경찰청장이 오경미한테 지시해서 막은 거죠. 라고 의심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국정원이 윤석열이 나도 생민한테 의심돼. 나도 전화했는지 의심돼. 우리 모르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정통만법 아니 개정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소송을 많이 당하면 구차하다고 해. 문장을 예전에 안 들으셨는데. 의심되는 거죠. 의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심. 그때 현장에 파견되고 지시했는데 부산 지부장이 1급이에요 국정원에.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 과장이
4급이에요. 4급인데 국정원잖아요. 그 오경미 경찰서장이 4급이에요. 총경.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가면 제압이 되는 상대라고요. 어. 2번이나 튕겨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정원팀이 갔는데 아니 국정 대테러 팀이 갔는데 9명이나 갔는데 강서 경찰서장이 안 돼. 물 청소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 라인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국정원의 접근 불가시키는 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라인이 작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사건이 과연 정치 테러로 제대로 다뤄졌는가 또 국가가 해야 할 조치가 충분했는가를 놓고 다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축소 은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 정보기관과 총리실의 대응 그리고 사건 현장 관리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안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지역 공개 일정 중 흉기에 의해 목 부위를 공격당했고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은 백주대낮에 발생했고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당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법 절차상으로는 가해자가 검거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 판결문에는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일반 형사범죄 차원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민주적 질서와 선거 제도를 위협한 행위라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사건 당시 사용된 흉기 공격 방식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정황 등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계획된 정치 테러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건 직후 현장 관리와 초도 대응입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 약 40분 만에 현장이 정리되고 혈흔이 제거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강력 범죄 현장에서는 장시간 보존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빠른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장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당시 현장에 민간인이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관련 조직의 역할도 문제 삼았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관계 기관 간의 합동 대응과 정보 분석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온라인과 일부 여론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됐음에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으로 정리하면서 정치 테러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당시 수사와 대응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최근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중대한 범죄였고 법원 판결에서도 정치적 동기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둘째, 박선원 의원은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임에도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셋째, 초동 수사와 현장 관리 정보기관과 정부 부처의 대응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정치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차분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테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과 제도의 영역이지만 그 판단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에게 설명될 책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내용을 통해 왜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지, 국가가 정치적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관련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